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요새 한 국회의원이 인구 감소로 젊은이들도 이제 군 복무를 할 자원이 없어서 군대에 필요한 병력이 모자른다. 그래서 5060 세대도 이제 군대에 재입대해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발표로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사회에 중장년의 마음에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빼고 전 세계에서 군 복무 기간이 긴 나라가 없을 겁니다. 군대 다녀와서도 현역 복무 후 8년 동안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민방위는 평시에는 40세, 전시에는 무려 50세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민방위 끝나고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다시 군대에 가서 복무를 하란 말이냐 라고, 꽃다운 청춘 때 거의 3년간 군 생활을 한 중장년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5, 60대 재복무 얘기에 아마 영감을 준 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많은 인원이 전사해서 남성들이 이제 모집할 병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60세까지 전장에 투입되는 이런 불편한 현실이 가뜩이나 이제 점점 한반도 전쟁 위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가운데 병력 부족의 공포 분위기를 빌미로 이렇게 작년까지 재복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정말 몇 명 군대 체질 말고는 아마 대다수가 부정적인 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래서 환갑이 넘어서까지 군복무를 다시 하라는 얘기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자, 이거는 일반적인 전투 병력이 아니라 그냥 미군 부대 경비 보안 요원처럼 소위 SG 업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 문제의 국회의원이 한 발 빼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한국 군대에서 일반적인 아파트 경비원처럼 단순하게 보안 업무만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군 부대 보안요원 취업 조건을 보니까 토익 점수는 250점 이상, 그리고 캠프 인근 거주자로 장기 근무로 출퇴근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건강 검진에서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된다. 그리고 급여는 연봉 3,000에서 3,500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급여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미국의 일반 병사들보다는 물론 좋게 주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연봉이 하위 수준이라서 그닥 그렇게 추천할 만한 업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해서 부대 출입 인원이나 방문객들 신원 확인, 조사라든지 부대 내 순찰, 부대 내 미화 정리,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길 좀 치우고 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뭐 영어도 아주 유창하게 구사해서 미국 사람이라 뭐 농담 따먹기 할 정도가 아니라 간단하게 인사 정도, 업무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만 답변만 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그런 수준이라서 크게 영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게 24시간 교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낮을 바꿔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체 리듬이 깨진다라는 그런 업무상의 고충이 있는 것 빼고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중장년들이라면 시니어라도 해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 미군 부대 경비요원은 취업할 연령대가 3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요원으로 일한다는 게 미군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따로 한국인으로 보안요원으로 쓰는 게 가능한 건데,
실제 한국 군대에서 이렇게 5, 60대를 가지고 전방 부대에서 보안요원으로 과연 쓸 수 있겠냐라는 문제입니다. 휴전선에서 지피 경계 근무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인근에 출퇴근할 만한 그런 인력 자원이나 시설도 없고, 정말 한다면은 부대 내에서 같이 숙식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렇다면은 부대 내에서도 이게 연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20대 초반 부대 병사들이랑 어울려 지내기가 서로 깝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업무 분위기인데, 한쪽은 보안요원이라고 또 계급 밖에서 또 따로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피 업무라는 게 유사시 정쟁 대비를 위한 감시와 경계 업무인데, 이것은 바로 비상시에 곧바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한국이 지금 전전 상황에서 보안 업무만 따로 순수한 경비 업무만 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차피 전투 요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또 상관이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전투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무입니다. 근데 예비군 훈련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군대 제대하고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소집 훈련 나가면은 대부분이 짜증내면서 훈련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 했을 때는 사격 훈련 말고는 거의 뭐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시간만 때우는 분위기였고, 훈련 조교들도 예비군들한테는 아이고 선배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거의 빌다시피 훈련을 진행하곤 했었는데요. 요새는 조금 빡시게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근데 5, 60대가 군대 제대한 사람들은 이미 예전에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고 체질화된 사람들이 막상 군대에 재입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급여를 받고 일한다면은 좀 분위기는 틀리겠지만은, 부대 내 여러 병장, 하사관들도 어리게 애송이로 보기 마련일 텐데, 또 그걸 어떻게 컨트롤하고 통제할지, 장유 유서의 한국 사회에 훈련 기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 현역들이 맞상대하기 어려울 텐데, 정말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은 되려 부대 내 분란만 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군대 일반 병사들은 20대 젊었을 때 복무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생활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졌고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직장 생활하게 되면은 생각이 많이 복잡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몸도 사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저도 그때 군대 막 제대해서 남다르게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무장공비를 잡기 위해 강원도의 공수부대도 투입하고 무장공비 침투 예상 경로에 예비군도 동원해서 일대가 전시 상황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원도 주민들 중에 예비군 대상자들은 시도 때도 없는 동원 명령에 짜증이 나서 아예 호적을 다른 데로 옮겨 주소지를 바꾼 사람들도 많았고, 실제 소집된 예비군들도 경계 근무하다 이탈해 식당에서 모여 술 먹고 잡담하느라고 총기를 분실하는 등 말썽만 피우자 사령관이 제발 조용히 있고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예비군들이 군기 문제 등 난맥상에 막상 비상시에 전투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도 제대 후 예비군 훈련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예비군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원도 예비군들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일반 직장인들이야 뭐 동원돼도
어쩔 수 없이 업무에 빠져도 급여가 나오겠지만은 개인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 등 하루하루 가족들 먹여 살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총안주로 쥐어주고 거의 며칠째 경계 근무 수라고 하면은 뭐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면서 그렇게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라면 화딱지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식당 옆에 예비군 훈련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은 같이 예비군들이랑 식사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 쉬는 시간에 한 예비군이 저를 붙잡고 줄담배를 피면서 하소연하던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자신이 치과 의사인데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군의관으로 장교로 갔다 온 죄로 지금 나이 30 중반도 넘었는데 이렇게 총 한 자루 쥐고 땅에서 굴러야 하느냐. 오죽 답답했으면 저를 붙잡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멀끔하게 의사 가운 입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면서 일하던 분인데 이렇게 훈련소에서 꾀죄죄하게 군복을 입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죽을 맛일까 짠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60도 군대에서 간단한 경계 근무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와 그냥 말로 해보지 말고 한번 테스트 삼아 한 부대라도 실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급여는 얼마나 줄지, 복지 혜택은 어떨지, 부대 내 여러 부조리한 계급 갈등에 대해 과연 어떻게 시니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줄지 정말 참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